제 발표는 좀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념관이나 박물관에서 그 학예 연구 기능이 가장 중요하죠. 학예 연구 기능이 없다면은 기념관, 박물관 전시가 화석에 불과하기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념관, 특히 이제 기념관의 전시는 그게 사실인가, 보는 사람이 저런 일이 진짜 있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박물관은 그냥 그 유물을 갖다 놓고 그 설명만 해주면 되지만 기념관은 그것을 기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을 어떤 유물로만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이제 현장 재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야 저게 진짜냐, 천 마디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다, 우리말로 그것이 진짜다, 역사적 실증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으려면은 연구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연구소가 있어서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고 또 현장 재현의 소스, 원천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념관, 박물관의 가장 큰 기능이 전시, 교육, 연구 이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물론 전시가 제일 중요하죠. 어떤 감동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감동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구다. 그렇다면 그런 그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그 당시부터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1982년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 교과서의 역사 왜곡 사건에 의해서 이제 독립기념관 건립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건립추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국민성금을 모금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을 짓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독립기념관에 전시를 하려고 하면은 연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83년 제가 1월 10일 날 한 전문 연구자 4사람이 이제 그 전시국 연구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87년 8월 15일 날 이제 개관을 하죠. 그리고 개관을 앞두고 87년 2월 10일 날 서울대 이제 신용화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하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이제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험을 되살려서 이 동학 기념재단이 이제 동학 농민혁명 기념관도 있고, 11일 날 이제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도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동학 특별법에 의하면은 동학 농민혁명사 연구소를 두게 돼 있는데 아직도 그 연구소를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조직표상을 보니까 조사연구부를 두고 그런 전시와 자료 수집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부설 연구소라든가 또는 직제상의 연구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독립기념관에도 이런 학예 기능을 그 담당하는 그 직제가 있습니다. 전시부가 있죠. 그 학예, 순수 학예, 그리고 또 직제상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뒤에 별첨한 연구 그 조직표를 보면은 관장 밑에 사무처장하고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가 하나의 그 독립기념관의 독립된 기구로서 부서로서, 그래서 양대 기구가 되는 거죠. 독립기념관은 그래서 사무처와 연구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동안에 연구소가 많은 푸대접을 이제 받아왔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그 연구를 소비
지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구소가 뭐 연구원들이 자기 공부하는 거지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되는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활동으로 연구소를 보는 게 아니라 소비 활동으로 또는 연구자의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원고 의뢰를 받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좀 고민해 봤는데 그래서 만약에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연구소를 둔다면은 어떻게 조직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을까 이런 방면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요즘은 동학농민 운동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 적어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어느 정도 넓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건 너무 늦었다. 왜 엄연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있는데 그 기념재단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자료도 발굴하고 또 여러 학술회의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었다면은 보다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또 성과로 이뤄낼 수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나 그 정치 쪽에 맡겨둔 거 아닌가 이런 반성도 이제 한편으로 들면서 지금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기념재단에 그 특별 전문 연구소를 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조직은 연구소를 조직을 할 때 법적 위상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천만다행인 게 기념재단의 동학특별법에는 동학농민혁명 그 사학연구소를 둔다. 그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이 그 국가보훈처에서 그 연구관으로도 좀 생활을 했었고 독립기념관에 와서 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소장을 지냈는데 이런 공적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법과 규정이거든요. 그걸 제일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왜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소를 여기는 왜 아직까지도 설치해 놓고 있지 않는가? 우리 독립기념관은 사실은 독립기념관 법에 86년 4월 달에 독립기념관 법에 사무처를 둔다고는 돼 있지만 연구소를 둔다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소는 우리는 법적 위상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법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만들어진 정관에 그 정관에서도 연구소를 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독립기념관 전시 기획에 참여했던 독립운동사 전공자들, 그 학자들, 뭐 돌아가신 조동고 선생, 윤병숙 선생, 신용화 또 저 초대 소장을 했던 신용화 선생님을 비롯한 이제 그 전시 기획에 참여했던 독립운동사 전공자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유공단체, 광복회를 비롯한 유공단체, 그리고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미 명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립기념관을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뭐 손보기 선생은 결의 큰 집
뭐 이런 것으로 하자, 또는 한국민족운동 기념관으로 하자. 우리가 이미 5,000년 전에 고조선을 세웠는데 무슨 독립기념관이냐, 이런 말도 많았었지만 그 당시에 공청회에서 독립기념관으로 하자고 한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은 독립운동 유공 단체들이, 그리고 유공자들이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한다고 했다. 무슨 민족운동 한다는 말도 했지만 주로 독립운동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독립기념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독립운동이 지향하는 것이 새로운 근대 국민국가다. 국민주권의 근대 국가이지 그 옛날에 전제국가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그러한 그 사실이 용해돼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독립기념관을 주장해서 독립기념관으로 명명이 됐고, 그리고 이 연구소를 둔다고만, 정관에 연구소를 둔다고만 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고대사의 그 자문에 참여했던 김철준 교수님이라든가 손복희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국민족운동사 연구소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독립운동사 전공자들이 여기는 특별 전문 연구소를 둬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름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라고 했고, 저는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다. 지금 뭐 국사편찬위원회나 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다 우리 통사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 기관은 유일하게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밖에 없다. 그래서 동학기념관도 만약 연구소를 둔다면은 그런 특별 전문성을 가진 연구소를 둬야 된다. 그래야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다 휩싸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처음에 독립기념관도 연구소를 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이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이름으로 이제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 연구소를 굉장히 그 소비지향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관리들이라든가 관장이라든가 지휘감독기관의 장들이 연구소를 여러 번 위기에 닥쳤어요. 좀 축소시키려고 하고 더 나가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있었어요. 그런 때 방패막이가 되어지신 분들이 독립운동사 연구학자님들이세요. 전임 연구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셔갖고 명맥이 살았고, 결국은 2011년 5월 달에 와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것도 사무처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임 소장님들이 국회에 아시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예 독립기념관법을 개정해서 독립기념관의 사무처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를 둔다라 했어요.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그래서 앞으로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를 없애려고 하면은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동학재단에서 연구소를 둔다면은 여기는 벌써 이미 다 법에 규정이 돼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법적 위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뭐 둘째는 이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미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소라고 이미 법에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걸 따라야 되고, 저는 개인적인 의미로 동학농민혁명사 너무 단절적 의미를 지닌 거 아닌가. 우리가 민주운동의 시초를 동학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동학농민혁명운동사 연구소지. 운동. 좀 지속적이고, 이 운동이라는 게는 지속적인 어떤 흐름, 이념이나 조직에 의해서 지속적인 흐름, 그리고 그 비전이 밑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동학 비전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동학 농민혁명서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영학당, 할빈당, 그리고 뭐 의병, 그리고 적어도 1919년 3.1운동에 의해서 국민주권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 시기까지의 그 근 기간에 밑으로부터의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이미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소 내부 조직을 잘 짜야 돼요. 지금 우리가 독립기념관이 천만다행히로 그 동안에 2019년까지는 비상임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상임 연구소장으로 하면은 우리 연구원들이 초창기에는 연구원들이 그런 학계의 중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학계의 중진 원로 교수님들을 소장으로 비상임 연구소장으로 모시고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러나 이제 연구소가 성립된 지 30년도 지나서 연구소 자체에서 정년하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상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강화하면서 그 주관 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공훈발굴과와 그리고 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확대해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 시행해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원도 많이 늘었고 또 연구소장도 상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직도 그 전에는 그 비상임 연구소장 밑에 수석 연구위원이 그 연구원들의 갖고 있는 소양에 따라서 뭐 자료 수집 담당, 뭐 연구 출판 담당, 또는 뭐 자료집 담당, 학술회의 담당, 이렇게 업무를 그냥 분담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19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완전히 학술연구부, 학술사업부, 그리고 자료부, 그리고 이제 TF팀으로 독립운동가 발굴 TF팀을 만들어서 3부 1팀으로 이제 요즘 운영되고 연구원들도 대폭 한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한 40여 명이 되는데 그렇게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조사연구부로만 돼 있는데 아마 뻔할 거예요. 조사연구부 안에 무슨 이제 담당이 있겠죠. 뭐 사료 수집 담당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연구소가 되면은 연구소 밑에 그 각 부서들을 잘 짜서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자료 관련 부서를 연구소에 둬야 돼요. 이 관리들은 무슨 사고 안 나려고 자료가 뭐 분실되거나 뭐 없어지고 이게 제일 책임 소재가 크거든요. 책임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과 보존 관리를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연구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연구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데 아주 노력하고 뭐 열심인데 자료를 일단 수집해 놓고 분석이 끝나면은 내팽개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자료가 분실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자료 수집 부서와 자료 수집 분석 부서와 자료 보존 관리 부서가 따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독립기념관도 이게 들락날락했습니다. 연구소에 뒀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사무처에 두고 또 사무처에 두면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면은 관리에만 신경 쓰느냐고 잘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수집해서 쌓아놓기만 하고 분석도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다시 연구소로 왔다가 이제는 그 강력하게 이 완스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료는 이게 모든 그렇잖아요. 전시와 교육과 연구의 원천이 자료 수집인데 이거를 갖다가 수집 따로 보존 관리 따로 하면은 아니 그 수집한 사람이 가서 또 보존 일단 넘겨놓으면 보존 관리 부서 가서 또 그 열람 신청을 해갖고 보고 이거 그 언제 연구하고 언제 분석하고 이러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도 19년에 와서 독립기념관도 조직 개편할 때 자료부를 사무처에서 연구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스텝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요즘 훨씬 그 작업 능률이 오르죠. 그래서 아마 그 동학 연구소도 세워진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자료 수집, 분석, 보존 관리를 따로 둘 게 아니라 완스텝으로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지기에 그런 지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소 사업. 연구소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국공립 연구기관은 개인이 못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예산이 많이 들거나 연구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든가 그다음에 공익적인 사업 이런 거 그게 뭐냐? 결국은 연구의 원천 소스를 제공해주는 자료 수집 사업이에요. 이걸 국공립 연구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은 여기에 그 포인트를 두고 사업 계획을 짜야 된다. 사업 분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 수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립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이제 동학사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여긴 정읍이고 독립기념 천안이잖아요. 천안만 해도 서울하고 가까워요. 근데도 우리 저 앞서서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을 하신 아까 기조 발표하신 이만열 선생님은 누누이 우리한테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야, 니들 여기서 목천에서 그 목천 독립운동사 연구소 연구소 연구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중앙학계 또는 지역학계와 괴리된, 그래서 자기 만족, 그 시골이 이게 좀 시골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주변 학교, 중앙학계 그리고 연구자들과 연구를 통한 소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공동사업이에요. 우리 독립기념관 같으면은 그런 공동사업이 혼자 할 수 없는 공동사업이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사업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 독립운동은 여기도 동학 농민혁명운동 사적지 각지에 있잖아요. 물론 그 호남을 중심으로 있지만 영남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학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중앙학계를 통해서 또 그 연구자를 통해서 공동 학술 사업과 공동 연구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연구소가 이 중앙학계와 또는 그 관련 주변에 있는 대학과 괴리된 연구소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윈윈하는 연구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요즘은 어느 기관이나 다 하지만 자료 수집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역사 정보 시스템, 여기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독립기념관도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여기에 직접 찾아와서 자료를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원거리에 계신 분은 서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국제 교류 사업도 벌여야 되죠.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의 태평천국
농민운동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러시아, 일본 이렇게 각 지역에서 봉건사의 해체기와 근대 이행기에 벌어졌던 농민운동을 통해서 서로 국제적 교류를 갖는 그런 교류 사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가장 큰 게 사무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따로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자. 우리가 연구원들은 행정을 잘 몰라요. 아이디어는 풍부한데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수립해서 반영할 것인가를 이거 잘 못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사무처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서로 앙앙불락하지 말고 그 아이디어를 사무처에 제공해서 사무처에서는 또 사무처는 연구원들을 보기를 나쁘게 얘기하면은 저놈들은 지 공부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외부로 나가서 특강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건데 그게 서로 소통하고 학계와 소통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무처 직원들은 외부에 나갈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은 무슨 학술회의, 토론회, 발표, 뭐 또 대학 강의, 뭐 또 특별 강의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앉아서 고생만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서로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우리 연구원들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독립기념관도 그렇지만 모든 그 기념관이나 그 박물관의 일이 연구소와 학예 부분을 과 관련이 없는 업무가 없어요. 하다못해 보도 자료를 낸다고 할 때 그 보도 자료 그 홍보실에서 못 써요. 그 사료 소개하는 그 보도 자료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서로 협업을 통해서 도와주고 거기서 어려울 때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그 협업 관계.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업 공조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내부적인 문제인데 연구원 관리에 신중을 해야 돼요. 우리 연구원들이 고독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 아니에요. 또 자유로운 영혼 없이는 연구가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이 근태관리부서에서는 연구원들을 자꾸 그냥 어떻게 쓰든지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이 부분은 그 법과 규정을 어긋나서 연구원들의 그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것을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그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그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영혼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고 거기에 앞장서야 될 부분이 소장이에요. 연구소장. 근데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더 그 못 살게 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연구소 연구원들을 관리할 때 정말 세심한 주의와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 정말 될 수 있으면 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의 지적 호기심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소를 운영해야 되고 연구원들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독립기념관이나 여기나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학문 후속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독립기념관도 지금 독립운동사 연구소 연구원들이 연구 진흥비를 좀 그 지원비를 들려고 해도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별로 없어요. 연구자가 별로 없어요. 동학은 더 씨가 말랐어요. 지금 중견 학자를 제외하고 동학을 연구하는 신진학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과문인 탓인지 몰라도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연구소가 해야 돼요. 전문 특별 연구소가 해야 돼요. 그거는
독립기념관 연구소의 사명이기도 하고 앞으로 세워질 동학 연구소의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 정도로 참고가 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